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산 비행기를 탔어요. 중국에서 만든 C919라는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 홍차오에서 청두 템프까지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발권한 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메인이 되는 중국제 비행기 C919 위주로 후딱후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트립닷컴에서 김포, 상하이, 청두 요 구간을 25만원 정도의 발권을 마쳤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C919 국내선 루트를 타시려면 중국 비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입니다. 중국 국내선은 제가 또 처음이라서 영상 찍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뭐 국가요원도 아니라서 그냥 대놓고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상하이 홍차오에서 청두 템프공항으로 가는 루트고요. 현재 최신 중국산 항공기 C919를 탈 수 있는 노선은 상하이 홍차오에서 청두 템프로 가는 딱 한 개의 노선이에요. 동방항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국산 국뽕이 C919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질을 오지게 하는데 12월 현재 2대의 C919로 하루 2번 상해 청두를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C919라는 항공기는 중국 국영 코맥이라는 데서 2008년부터 개발을 막 시작을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주구장창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23년 올해 5월에 첫 여객 운항을 시작한 메이드 인 차이나 비행기입니다. 최대 174석 규모의 중대형급 항공기라서 A320이나 737하고 경쟁하게 될 항공기고요. C919는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C919 부품 원산지인데 부품 대부분이 미국하고 유럽산이라서 그래서 100% 중국산 비행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항공기 개발에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고 그들이 자평을 하기는 합니다. 자뻑. 물론 제 생각은 100% 중국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미국하고 프랑스 합작회사 CFM에서 만든 리프 엔진이에요. 이게 보잉 737 맥스나 A320 네오에도 달려있는 엔진이고요. 화웨이나 샤오미 스마트폰처럼 이게 제재에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주요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항공기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망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하고 유럽의 가망인증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제선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펑펑 터지는 극초기 중국산 전기차 마냥 이게 중국산이라는 낮은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내 수요는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동네 조기축구의 네이마르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친중국 국가에서는 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C919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어서 영상 마지막에 동아일보 변비행님이 설명해주신 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타고 가는 C919는 등록번호 뒤에 찰리가 붙은 두 번째 C919예요. 중단거리 협동체라서 아까 말했듯이 A320이나 737하고 경쟁을 하게 될 녀석이고요. 오늘 타는 기제에는 비즈니스 8자리, 이코노미 156자리가 달려있습니다. 현재 이 녀석을 타시려면 상하이 홍차오에서 청두 템프까지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하는 9197편하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 15분에 출발하는 9189편 요 두 개를 타시면 C919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두 템프까지는 리모트 게이트예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탑승을 했고요. 중국 애들도 C919 첫 상업비행을 생중계할 만큼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국뽕의 민족이라서 덕분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는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요 노선을 발권을 하고 게이트가 붙으면 조금 서운할 뻔 했는데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라도 요게 반년 가까이 별 탈 없이 다니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사실 안 쫄았었는데 이게 막상 중국제 항공판 샤오미 탑승을 하고 있으니까 살짝 쫄리더라고요. 자, 이제 기내로 진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비즈니스석 8좌석이 보입니다. 22 배열의 리클라이너형 우등버스 좌석이고요. 비즈니스로 발권을 하랬더니 편도 60만원이 넘어서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동방항공 시트처럼 베이지색 시트가 발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코노미 좌석이 나오고요. 33 배열이에요. 시트 두께가 요가 매트 마냥 얇고요. 그래도 헤드레스트는 있네요. 요거는 중국산 중국회사 시트라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비상구 자리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다른 협동체 비상구랑 비슷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쭉쭉 들어가서 제자리를 찾아서 가볼게요. 49 알파 날개가 보이는 창가 자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 비행기라고 선입견을 가져서 그렇지 사전 정보를 모르고 탄다면 저 같은 쪼렙은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산인지 뭔지.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좌석 간격부터 아이폰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간격이고요. 세로로는 조금 빡셉니다. 30인치래요. 그리고 대문짝만 하고 시뻘겋게 이렇게 첫 번째 C919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문구가 커스텀된 게 뭔가 C919만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머리 위쪽으로는 다이얼을 돌려서 바람이 나오게 하는 에어컨이 있고요. 독서등이 되게 현란하게 샥샥 바뀌는 게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인 1구짜리가 아니고 하노이 야시장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달린 살짝 촌스러운 독서등입니다. 창문 덮개는 또 살짝 베리에이션을 쳐서 덮개 손잡이 부분을 한 번 더 움푹 해가지고 장난질을 쳐놨고요. 좌석마다 기내 엔터는 없습니다. 테이블을 내리면 이렇게 테이블은 생겼고요. 좌석 등받이를 힘껏 제껴볼게요. 제 앞사람이 탈 때부터 풀로 제꼈었는데 답답한 게 살짝 빡세더라고요. 아무튼 좌석 기울기는 이 정도로 제껴집니다. 자, 그러면 세이프티 카드로 C919 기종 인증을 하고요. 아직까지 유튜브에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C919 리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또 영상을 말고 있습니다. C919는 토봉투로도 기종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가져가시는지 뒤쪽에 여분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름 3시간 정도를 청두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좌석에 담요도 있고요. 재빠르게 화장실을 다녀와 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갤리 앞으로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갤리는 커튼으로 가려놨네요.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완전 세핑인 기체라서 화장실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협동체 화장실 마냥 좁은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화장실을 봐도 중국산 선입견을 걷어내고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 내리는 버튼 마감도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고 뭔가 이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륙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C919 요거 나쁘지가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보면 C919 윙팁이 되게 매끈하네요. 이게 787 같기도 하고 약간 무슨 혼종 같긴 합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요. 상하이 홍차오에서 청두 템프공항까지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내 안전 비디오가 상영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919만을 위한 커스텀 기내 안전 비디오예요. 청두에서 상해로 들어올 때는 C919 1호기를 탔었는데 그때는 모니터가 작동을 안 했는지 승무원들이 직접 기내 안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창밖으로 C919 1호기, 저놈이 1호기예요. 저놈이 1호기가 주기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항공기가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이륙을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잡소리를 안 할게요. 엔진 소리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륙하는 동안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어차피 보잉 7371 맥스나 A321 네오에 들어가는 같은 엔진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산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살짝 부럽네요. 우리 예전에 보면 처음에 중국산 전기차 나올 때 이게 달리다가 터지는 거 아니냐고 막 개무시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걔네 보조금 엄청 받아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요즘에 저가로 개도국들 가보면 중국 전기차들이 시장을 쓸고 있거든요. 요런 거 보면 항공기도 살짝 무섭기는 하네요. 자, 이제 순환고도에 오르고 기내식이 바로 서빙이 됩니다. 중국이 땅덩이가 넓어서 그 다음에 동방항공이 또 저비용 항공사는 아니라 기내식을 줍니다. 3시간 동안 굶기지는 않더라고요. 한밀로다가 이렇게 트레이에 나왔고요. 만두하고 밥 뭉쳐놓은 거, 그 다음에 케이크, 과자 요런 게 괜찮게 나왔어요. 케이크 위에도 C919 기념 코인처럼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다시 코인 샀어요.
주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이게 코인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기내식이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이 흑미밥 떡같이 뭉쳐놓은 거는 옆에 케찹이 아니라 한국식 초고추장이 나와요. 요거를 발라 먹으면 한식 먹는 것 같고 아주 맛있습니다. 단호박도 그렇고 뭐 만두도 그렇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2010년대 그 중국 항공사 기내식 생각하면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콜라로 기내식을 마무리를 하고요. 맨 뒤에서 기내를 한번 쑥 훑어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이게 대륙의 실수인가? 아, 그래도 부품은 중국산이 얼마 없잖아. 아,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별 차이가 없네. 와, 짜증나고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이제 제가 이거 타고 내린 거를 보고 안부를 또 물어주셨는데 이게 목숨이 몇 개냐고 대단하다고들 하셨지만, 아, 이게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메인스트림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될 만큼 기존 에어버스나 보잉이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와, 뭐 불안한 것도 없이 잠도 겁나 잘 잤습니다. 아무튼 3시간여를 날아서 이제 청두 템프공항에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템프공항에서는 게이트가 붙었어요. 아까 출발할 때 게이트가 안 붙길래 여기서도 게이트가 안 붙을 줄 알았는데 붙더라고요. 자, 이제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왔던 요가 매트만큼 얇은 시트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의 첫 중국산 비행기 C919 탑승을 마쳤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차이나 C919 후기를 보셨는데요. 진짜 대단한 놈들. 뭐 이거 만들면서 스파이짓 하고 걸리고 그랬다던데 살짝 억지로 까고 싶지만 뭐 깔만한 게 요거 만드는데 중국산 부품 몇 개 없잖아. 뭐 요거 말고는 딱히 깔 게 없어서 사실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국내선에 투입이 됐고 중국몽, 친중노선 나라들한테 보조금 뿌리고 좀 팔고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도 뭐 그들만의 리그로만 요 녀석이 다닐 게 조금 농후하긴 하지만 큰 사고 없이 몇 년 동안 잘 다닌다면 좀 앞으로 후덜덜할 것 같긴 합니다. 은근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뭐 아직 완벽하게 안전이 검증된 거는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시 찾아서 타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는 믿어요. 오늘 항공판 샤오미 중국산 비행기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